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생의 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 그래머 베이직 복습 강의 제13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구와 절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알아봤다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구와 절의 세부 사항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와 함께 개념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아, 명사구도 그렇고 명사절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종류가 많구나라는 것을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은, 아, 이거 한 번에 안 끝나겠구나. 내가 정작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고 암기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 문장에서 마주했을 때 적절히 해석하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형식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구와 절에 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명사구와 명사절에 관해서 좀 더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그 세부 사항들, 중요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명사구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총 3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더. 명사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소위 말해 명사의 그 7가지 역할, 그 중에서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그러한 어구들을 명사처럼 일반화시키자. 다시 말하면 명사인 셈이다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표 주자가 3마리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ing 동명사, 두 번째로는 to 부정사, 세 번째로는 WH 플러스 to 부정사가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i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쉽죠? 뭡니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ing 동명사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동명사처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거죠.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 자, 여기까지 보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는 그쵸. 3번입니다. 뭡니까? 여기에 있는 WH와 to 동사원형, 그러니까 to 동사가 함께 쓰이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해당 구조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다 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그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한데 여기 있는 WH 플러스 to 동사원형은 기본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죠. 할지, 그러니까 언제 to 동사원형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할지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3번 구조를 좀 복합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3-1, 3-2, 3-3 또 3가지 부류로 또한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어떤 그 문법 용어들,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 제가 왜 이렇게 부르는지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무렴 여기 있는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에 관한 용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품사, 굉장히 기본적인 팔품사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튼 이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에 있는 what to 동사원형, which to 동사원형, 그러니까 WH 플러스 to 동사원형의 구조, 그 구조의 해석법만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what to 동사원형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적어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to 동사원형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이라고 해석한다고. 다음에 which to 동사원형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어떤 것을 to 동사원형 할지. 되었습니까? 다음에 who to 동사원형은 할만했죠. 해석은요. 누구를 to 동사원형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what, which, who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의문 대명사다 이렇게 불렀고 다음에 두 번째로 3-2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구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치? 여기 있는 의문사는 알겠어. 근데 이 의문사 뒤에 명사가 쪼로록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 플러스 to 동사원형 구조는 뒤따라서 WH 뒤에 명사를 일제히 쓰더라라는 것이 공통점이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명사 앞에 쓰는 품사는 한정사다 이렇게 불러드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 여기에 있는 whose, what, which를 의문 한정사 이렇게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해석법 되게 중요했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치? 누구의입니다. 누구의 명사를 to 동사원형 할지 이와 같은 구조들의 해석을요 입 밖으로 수없이 반복하면서 굉장히 익숙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누구의 명사를 to 동사원형 할지 되셨나요? 자, 다음에 what 명사 to 동사원형 같은 경우는
무슨이라고 해석한다 말씀드렸죠. 무슨 이렇게요. 그래서 무슨 명사를 to 동사 원형할지, 무슨 명사를 to 동사 원형할지 되셨나요? 다음에 which 같은 경우에는 어떤이라고 해석한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해석은 어떤 명사를 to 동사 원형할지 되셨죠? 자, 다음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 부사라고 부르는 놈들인데 여기에서 where, when, why, how에서 y는 뺐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y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대신에 우리는 whether to 동사 원형을 하나 집어 넣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해석을 한번 간단히 따져보면 where to 동사 원형 해석은요. 어디로 또는 어디에 to 동사 원형 할지. 두 번째로 when to 동사 원형은 언제 to 동사 원형 할지. how to 동사 원형은 어떻게 to 동사 원형 할지. whether to 동사 원형은 to 동사 원형 할지 말지라고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애초에 여기 있는 의문사의 뜻을 외우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일종의 단어죠. 맞나요? 예, 세 단어 이상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외우는 그러한 작업이니까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는 작업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도로 따져봤을 때는 단어 한두 단어, 한 10단어 외우는 것보다 여기 있는 구조를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속 누적 복습을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체크포인트 2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1번입니다. I finished. 나는 끝냈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얘는 주어고요. finished는 타동사가 되겠죠. 무언가를 끝내다니까, 그럼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죠. 거기에 지금 ing 붙어 있네요. 뭡니까? 그쵸. 동명사죠. 자, 해석법 어떻게 하더라? 그치. 해석은 하는 것. 됐죠?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니까 하는 것을 끝내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edit 뜻은 뭐냐면은 편집하다 뜻이 있어요. 네, 적어놨나요? 네, 편집하다 한번 적을게요. 됐죠? 그래서 편집하다인데 얘가 지금 동명사로 쓰여 있으니까 편집하는 것을 끝냈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신다고. 나는 편집하는 것을 끝냈어. 나는 편집하는 것을 끝냈다. 되셨죠? 자, 다음에 and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checked가 나왔죠? 얘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얘는 동사입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and가 나오면 우리가 병렬 취급하죠. 이렇게 병렬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앞에 있는 주어를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나는 끝냈고 그리고 나는 checked. 점검했다, 확인했다. 되었습니까? 예. 역시 점검하다, 확인하다 뜻을 갖고 있는 이 체크라는 동사는 타동사죠. 그럼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a few misspelled word까지가 목적어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서 a few는 약간의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또는 몇몇이도 괜찮죠. 몇몇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몇의 또는 약간의 misspelled 오타가 난 단어들을 점검했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 misspelled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은 묻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는 형용사다 이 정도로만 챙겨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아, 하나만 더 적어볼게.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뭐라 적냐면 얘는 과거 분사라고만 좀 적어주세요. 과거 분사. 자, 추정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편집하는 것을 끝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어구가 있다면 바로 이 ing죠. 그래서 편집하는 것을 끝냈고 그리고 checked. 바로 뭐 했다? 점검했다. 근데 무엇을 점검했냐면 약간의 오타가 난 단어들을 좀 점검을 했죠. 저도 책을 만들면서 이 오타가 나지 않게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데군데 오타가 보이니까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오타를 철저히 한 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튼 다음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iana and Kevin are talking about where to go for lunch 정도가 되는데 다이애나랑 케빈은 이거 주어죠. 예, 다이애나랑 케빈은 자 여기서 좀 별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이거 ing네요. 동명사네요. 맞아? 동명사? 아닙니다. 얘는. 이게 살짝 영어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동명사가 먼저 튀어나오기보다는 의미상 뭐로 봐주시는 게 맞냐면 BING 무슨 형? 그쵸? 진행형으로 봐주셔야 돼. 다시 우리가 동명사로 보는 경우에는 하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맞아요. 근데 BING는 뭐라고 해석하죠? 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냐고. 다시 다이애나와 케빈은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고. 다이애나와 케빈은 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다이애나와 케빈은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훨씬 더 어울리니까 얘는 진행으로 봐주셔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얘는 동명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be,ing 딱 묶어가지고 우리는 진행이라고 한 번 더 적읍시다. 그리고 얘는 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자, 다음에 talk about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be,ing를 묶어내고 나니까 talk about이 보이죠? talk about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에 관해 얘기하다, 말하다 정도의 뜻으로 talk about 자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여겨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잘 봐.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목적어 나왔는데 결론은 where to go. 보이십니까? 그쵸? WH 플러스 to 동사 원형이죠. 우리가 이 where 같은 경우에는 의문 부사다 이렇게 불렀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니? 자동으로 나와야죠.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되었습니까? 해석 뭐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도가 되는데 이 전체가 지금 목적어라며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about 보이죠? 여기 목적어에 관해 얘기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목적어에 관해 얘기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해돼? 다시 한 번 더. 다이애나와 케빈은 얘기하고 있다.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갈지에 관해 얘기하고 있죠. 얘가 지금 전치사니까 뒤따라서는 목적어, 즉 명사 자리잖아. 그래서 역시 명사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맞나요? For lunch, 뭐를 위해서? 점심 먹기 위해서. 됐죠?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 얘는 뭐 수식어 취급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점심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에 관해 다이애나와 케빈은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WH 플러스 to 동사원형은 기본적으로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는데 그 앞서 있는 의문사들의 단어의 그 뜻을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누차 복습을 해달라고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나왔냐면은 명사절이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 명사절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간단해 보였지만은 만만치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는 바로 완성, 미완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역시나 여기에서 그 뜻들을 한번 따져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절이라고 했을 때 이 대는 접속사라 부르죠. 그리고 이 절이라는 용어로 봐서는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때 주어 동사는 어느 하나 그 형식 요소가 빠짐이 없는 완성 구조가 나온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그치. 해석은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되셨죠?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whether if 얘도 역시나 이 대처럼 우리는 접속사 취급을 하는데 whether가 나올 수도 있고 if가 나올 수도 있죠. 바로 명사절로. 이때 해석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간단히 적어 드리면 whether 또는 if 주어 동사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whether if 절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지 뭐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말씀드렸죠.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되셨나요?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if의 해석이죠. 여러분들 if를 보면 뭔가 한다면 뭔가 가정 해석이나 조건 해석이 먼저 나오는데 명사절로 쓰일 때는 이때 if는 그치, 인지 아닌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여부를 묻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이 주어 동사의 절도 완성절로 나오더라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3번 굉장히 중요했죠.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문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what절은 소위 말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불러드렸다고. 기억나십니까? 앞서서 우리가 명사구 다룰 때 WH 플러스 to 동사원형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었잖아. 그때 그 WH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의문대명사, 의문한형사,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여기 있는 what절, 즉 이 w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이처럼 이 WH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관계사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구조와 해석본만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what절의 하위 개념에서는 그쵸? 이렇게 주어가 나오지 않거나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1번, 2번과는 다른 미완성절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what은 해석을 것이라고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것.
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위의 구조로 나온다면은 동사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마치 해석법이 대절과 동일한 해석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1번의 이 대절하고 여기 있는 왓절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절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완성절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있는 왓절 같은 경우에는 미완성절이 나오더라 라는 차이점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거 나중에 가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튼 왓절 같은 경우에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때 이 3번의 왓은 관계대명사며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미완성절이 나온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이죠. 자, WH 또 나왔네요. 이 마지막 4번은 앞에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에서 보았던 바로 의문사입니다. 됐죠? 자,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의문사 뒤에는 절이 또 나올 수 있죠. 다시 의문사 뒤에는요. 이런 식으로 to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죠. 이때는 우리는 의문사 구라 부른다고. 맞나요? 그런데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와 같은 이런 절 구조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는 의문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의문사 뒤에는 to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의문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 두 번째 경우로 우리는 명사절이라 부른다라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다시 이때 WH는 의문사고요. 여기 3번에서 정리한 이 what은요.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좀 헷갈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좀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4번, 즉 의문사절의 구조도 역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마찬가지의 의문사니까. 그래서 4-1, 4-2, 4-3 총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4-1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즉 의문대명사 구조는 바로 뒤따르는 절구조가 미완성 구조다 이거죠. 지금 다 X 보이시죠? 맞나요? 자, 다음에 4-2도 마찬가지죠. 의문 한정사절, 즉 이 뒤따르는 절구조도 역시나 미완성 구조다 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뭡니까? 4-3 의문 부사절의 경우에는 그치 완성 구조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얘는 미완성 구조가 나오고 왜 얘는 완성 구조가 나오는데에 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 현장 수업에서 설명을 충실히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에 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한테 꼭 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언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여기에서는 해석법부터 먼저 챙겨가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다시 what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이때 what은요. 앞에 있는 what은 것이었잖아. 관계대명사 what은. 근데 이때 what은 무엇,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맞다 이겁니다. 소위 말해 의문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wha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구조가 두 개잖아요. 맞죠? 즉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을 때 이때 해석법이 살짝 다르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토시나 조사를 붙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뭡니까? 그치? what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가 없을 때는 이때는 이가 붙인다고요. 주어가 없으니까 얘가 마치 주어인 셈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해석은요. 무엇이라고 해석하죠. 되나요? 다시 무엇이 동사하는지. 됐죠? 자, 밑에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붙여야 될지 을을 붙여야 될지 굉장히 면밀히 따져보아야 된다. 즉 구조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다고요. 됐죠? 그 위에는 앞에 있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구조와의 그 해석법이 여전히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다 하진 말고 좀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좀 다뤄보면은 금방도 무엇이 동사할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거는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할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4-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도 역시나 명사가 쫙 보이죠? 됐죠? 자, 이랬을 때 얘는 좀 해석하기 골치 아플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누구 좀 볼 거냐면은 이때 what 명사 볼게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이라고 해석을 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무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명사가 동사하는지 되나요? 자, 밑에 거는요. 무슨 명사를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를 붙이는 거야. 무슨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됐죠? 자, 맨 마지막 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요. 후수 명사, X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해석은 누구의 명사가 동사하는지 한 번에 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되려면 이해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돼. 자, 밑에 거 갑니다.
whose 명사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나왔고 목적어 없죠. 해석은요. 누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되었습니까? 어떤 원리들은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4단위 3번. 이 정도 해석은 여러분 다 잘 하더라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where 주어 동사 뭡니까? 그치? 어디로 주어가 동사하는지, when 주어 동사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이거 말고도 나중에 how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이와 같은 유형의 어구를 우리는 명사절이라 부르죠. 이 명사절 나왔다 하면은 해석하기가 참 까다롭다 이겁니다. 충분히 익숙해지실 때까지 누적 복습을 해달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요. 체크 포인트 2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해석법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해석을 충실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I thought, 나는 뭐 했다? 생각했다. 타동사죠.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타동사 맞죠? 그럼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뭐가 나왔니? 그치. 접속사 나왔죠. 그리고 뒤따라서 주어 동사 나왔죠. 자, 여기서 기억을 되살리셔야 됩니다. that 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하니? 주어가 동사하는 것. 됐죠? 그런데 얘가 지금 목적어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생각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녀가 would apologize. 자, 여기서는 would는 will이 과거형. 그래서 여기 would부터 apologize까지가 동사가 되겠죠. 수로 동사. 그래서 그녀가 사과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했다. 야, 나는 걔가 사과할 것 같았어. 정도의 뜻이죠. 누구에게? 그쵸? 당신에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당신에게 사과하다. 수식어입니다. 전체가. 됐죠? 다시 한 번 더. 나는 생각했다. 그녀가 너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사과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4번인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왜 별표? 왜 별표냐면은 잘 보세요. 샘, 사람 이름이죠. 샘은 뭐 했냐면은 바로 asked, 뭐였어요? 네, 물었다가 되겠죠. 궁금해서 뭔가를 물어본 거야.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ask 같은 경우에는요. 잘 봐. 잘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집중. ask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2개 취할 수가 있어. 맞니? 자, 이거 익숙하죠? 몇 형식? 그치. 얘는 4형식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목적어 2개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 있죠?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바로 if절이 딱 쓰여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나요? 즉 목적어 자리에 if절이 쓰여 있으니까 얘는 명사절 맞죠? 해석은요. 인지 아닌지를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 골자는 이 정도인데 문장상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한번 보면 나에게 물어본 거죠. 쌤은 나에게 물어보았어. 근데 무엇을 물어봤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야. 좀 더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동사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편의상 come up with는 한 단어로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come up with는 목적어를 떠올리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could부터 with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지. 역시 타동사 무언가를 떠올리다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a better idea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최종 해석 한번 해볼게요. 쌤은 물어보았다. 나에게 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바로 내가 좀 더 나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한테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좀 더 나은 생각 없어? 지금 그 생각 괜찮긴 한데 조금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좀 더 나은 생각을 좀 갖고 와달라. 뭐 이렇게 물어본 것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5번. I don't know when I contracted this disease가 되겠죠. 뭡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난 잘 모른다가 되겠죠. 역시나 타동사. 그럼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잘 봐. 지금 목적어 자리에 when으로 출발하고 있죠. 즉 의문사절이 되겠네요. 자, 의문사절 when절 해석 어떻게 하니? 한 번만 더 적어드릴게. when 주어 동사 완성절. 해석은요. 언제 주어 이가 동사하는지. 됐죠? 자, 그래서 언제 내가 여기서 contract는 뜻은 뭐냐면은 걸리다. 뭐 질병에 걸리다 있죠? 맞나요? 그게 걸리다 뜻입니다. 질병 따위 걸리다. 그래서 내가 언제 걸렸는지. 근데 어디에 걸린 거냐면 이 질병에. 됐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모른다. 난 잘 모르겠어.
뭘 모르겠냐면 언제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됐죠? 자, 역시나 의문사절 목적어, 즉 명사절 목적어다 챙겨가 주시면 참 좋겠네요. 다음에 명사절은 접속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즉 여기 뭐 의문사니 접속사니 이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해석법을 꼭 좀 암기해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포인트 3 뭡니까?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절 개념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볼게요. They had left their son alone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이 leave라는 동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leave라는 동사는 소위 말해 5형식 동사죠. 이렇게 씁니다. 해석은요. 목적어 을을 목적격 보호하게 남겨두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항을 덧붙이자면 had pp죠. had pp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과거 완료. 됐죠? 이것도 한 번 더 적어드리면 had pp는 과거 완료라 부르고요. 과거 완료.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pp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좀 적절히 할 때는 여기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잘 조합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치? 그들은 남겨두었다 더 전에 그랬다고요. 근데 누구를 남겨두었냐면은 역시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5형식 구조가 나오고 그에 맞게끔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뭡니까? 그치? 그들의 아들을 혼자 있게 남겨둔 것이죠.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혼자 있게 남겨두었다 더 전에 그랬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이게 소위 말해 5형식이잖아. 5형식 문장에서 지금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나와 있지. 이와 같은 문장이나 또는 이 절 개념을 우리는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문장 성분 중에서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두루두루 다 차 있다면 이것은 그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미완성 개념을 배웠잖아요. 미완성은 뭐였습니까? 그치. 완성과 달리 여기 있어야 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됐죠? 여기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만 빠져야 돼요. 주어만 빠지거나 또는 목적어만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뭔가 목적어와 주어와 함께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다고요. 애초에 이런 문장들은 이런 절구조는 잘못된 절구조나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미완성에서는 문장 성분이 하나만 빠지는 경우 됐죠? 다시 주어와 목적어 또는 보어 중 하나가 없으면 미완성인 거지 둘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건 완전 잘못된 문장이고 잘못된 절이고요. 아시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챙겨드렸죠. 뭡니까? 그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수식어. 이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완성, 미완성 개념에서는 고려치 않는다고요. 생각지 않는다고. 애초에 얘는 있으나 마나한 개념이잖아. 수식어는 우리가 일종의 장식이나 부가, 성분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우리가 완성, 미완성을 따질 때는 그치, 수식어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주어, 목적, 보어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됐죠? 정리입니다.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 중 하나가 없으면은 미완성. 됐죠? 그런데 두루두루 다 들어차 있으면은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3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What made Charlie so sick?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make 동사는 5형식으로 목적어 을을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 정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정도가 되겠죠. 됐죠? 자, 다음에 이 6번 문장은 지금 의문문이라서 물음표가 지금 찍혀 있으니 의문 해석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봤을 때 뭐 무리 없이 여기 있는 이 what은 우리가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무엇이 만들었니? 찰리가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니? 야, 무엇이 찰리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니? 의역하면은 무엇 때문에 찰리가 그렇게 아픈 거야? 정도의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6번 문장은요. 언뜻 보기 얘는 완성처럼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약속을 합시다. 뭐냐면 what, 즉 의문사 있죠. 의문사는요. 완성, 미완성 개념을 따질 때는 없다고 치셔야 돼. 제외시킨다고. 이해돼? 결론, 얘는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에요. 이유는요. 의문사는요. 제외시킨다고요. 얘 없이, 의문사 없이 우리가 완성, 미완성 개념을 따진다고. 되니? 그러고 보면 what이 빠지는 순간 주어가 빠지잖아.
즉 주어가 없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거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보세요. 의문사는 완성, 미완성 개념을 따질 때는 제외시키고 이거 손으로 가리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이해돼? 결론은요. 이거 지금 미완성이죠. 주어가 없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7번 한번 봐보면 I am wondering 지금 출발하고 있죠. 나는 궁금해하고 있어 가 됩니다. 얘는 지금 타동사고 여기는 be-ing 지금 진행으로 잡혀 있습니다. 무언가를 궁금해하다니까 타동사 맞죠? 그럼 뒤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which부터 문장 끝까지가 바로 목적어일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필기를 해주시고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온 이 which는요. 한 번만 좀 적어드리면 which 명사, 주어, 동사, x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소위 말해 의문 한정사절이에요. 다시요. 뒤따라서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함께 나오죠. 그랬을 때 이 which는 의문 한정사다 이거죠. 명사 앞에 쓰니까. 됐죠? 자, 그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나라를 당신이 출신으로 하는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come from은요. 하나의 편의상 타동사로 봐주시고 어디를 출신으로 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어떤 나라를 당신이 출신으로 하는지 이 정도로 읽거든. 됐죠? 그것을 나는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 전체가 목적어니까. 해석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완성, 미완성 개념을 따질 때는 그쵸? 의문사는 없다고 치고 따진다면서.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첨가시켜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사항일 수 있는데 기억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의문 한정사 구조에서는요. 의문 한정사절 구조에서는 명사까지도 지우셔야 돼. 이거 이해되십니까? 조금 골치 아프죠? 다시요. 우리가 종래에는 완성, 미완성 개념 따질 때 의문사는 없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는 형식 요소에서 제외되고요. 없다고 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의문 한정사절 구조 있죠? 그러니까 명사까지 함께 끌고 나오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명사까지 다 없다고 치셔야 된다고. 그래 놓고 뒷구조를 따지셔야 된다고. 되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얘는 지금 전치사 또는 타동사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한데? 목적어. 그냥 없잖아. 얘를 없애고 보니까 미완성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의문사는 완성, 미완성 개념에서는 없다고 치고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의문 대명사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의문 한정사 같은 경우에는 뒤따르는 명사까지도 같이 함께 없애셔야 된다 이거죠. 되나요? 자, 최종에서 한번 7번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I am wondering. 나는 궁금해하고 있다. 어떤 나라를 당신이 출신으로 하는지를. 됐죠? 나는 네가 어떤 나라 출신인지를 난 좀 궁금해하고 있어 정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사구와 명사절 딱 들어왔죠. 그거 들어오면서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또 다른 큰 산 하나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오형식 구조 막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외울 것들 잔뜩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구와 절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다 이겁니다. 여튼 여러분 앞으로 뒤에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또 나오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차리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